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청약을 좀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떴더라고요. 성황리에 분양이 점수가 뭐 그리 나쁘지 않게 잘 됐던 서초 비버리 캐슬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42세대 중 15세대가 자녀 세대로 나왔는데요. 도대체 나온 이유는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초동에 있는 거고요. 42세대 중 15세대 자녀 세대가 나왔습니다. 4개 타입이고요.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층부터 되어 있으니까 꼭 분양사무실에 여쭤보고 나머지 자녀 세대를 만약 꼭 하신다고 하면은 방향이가 어떤 건지 이거는 꼭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모집은 8월 12일부터 13일입니다. 바로 다음 주죠. 그리고 무순위 청약이고 청약 통장이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꼭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청약 통장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도대체 점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청약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전에는 제가 이제 PPT로 해서 했는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기도 출처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점수가 기본적으로 40점, 50점에서 60점, 69점도 있습니다. 근데 왜 나왔을까? 사람들이 제가 그때도 올리고 했지만은 일단은 강남이니까, 강남 3구니까 그냥 그걸 안 보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잔금이 너무 빠릅니다. 계약금도 20%인데 잔금도 빨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고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포기하신 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 봅니다. 사람이란 건 다 알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마 이 15세 중에서 상당수 되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볼 텐데, 먼저, 지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울고등학교 맞은편 기업은행 뒤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겁니다. 자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바로 역세권은 아닙니다. 주위에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들이 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단지가 아니라 몇백 세대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모집 공고문 다시 나온 거 보면은 수도권 거주자면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8월 6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인 거를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보다 좀 옵션 비용이 좀 있지만은 일단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면, 여기 계약금 20%고요. 입주 날짜는 8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월 아니면 9월 초에 입주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에는 아마 입주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일단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항상 주거래 은행 가셔서 꼭 제가 대출이 나오는지 꼭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잔금 날짜가 언제인지, 중도금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계약금 10%가 더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다 사람마다 정석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금 20%입니다. 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입주 날짜는 바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청약을 못하는 사람은 이 아파트 계약 체결자는 못합니다. 그리고 당첨이 돼서 이번에 자녀 세대다 당첨이 되고 계약 포기자나 부적격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세대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내가 얼마 전에 올렸던 수색 증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세 군데가 동시 분양하고 당첨률도 똑같습니다. 단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의 동일해도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금은 없습니다. 청약 신청금은 없어요. 그냥 청약하시면 돼요. 도대체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됐을까? 평당가가 작은 평수 보게 되면은 20평대가 3,900만원대고요. 보통 한 3,200, 3,400, 3,500입니다. 충수에선 약간 차이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제 계약금하고 잔금 날짜가 빨라서 계약금 20%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잔금 날짜가 빨라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거기서 그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집 공고문 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까도 그것도 똑같고요. 계약금 20%입니다. 잔금은 바로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유가 되던가 바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그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겁니다. 현금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금액은 아셔야 되고요. 지금 이번에 잔여 세대가 남아있는 게 요 타입입니다. 그래서 층하고 호실이 다 떴어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 어디다 하고 싶으면, 타입을 하고 싶으면 그 타입이 그 방향이 어떻고 이게 대로변인지 그리고 아니면 어디 일조권을 가리는지 꼭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꼭 아셨죠? 자녀 세대가 나온 이 중에 하나가 일단 당첨은 바로 잔금이고요. 하나는 옵션 비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내부 사정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은. 그래, 여기는 분양가 상한정이기 때문에 일단 금액적으로 일단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옵션 비용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지금 후분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옵션이 다 했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면 본인이 하셔야 돼요. 마감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발코니 확장 비용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하고 안방에 2대 설치를 하는데 54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0에서 1500 정도 든다고 보셔야 돼요. 이 플러스 스타일 옵션입니다. 붙박이, 신발장, 중문, 아트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냥 액면을 까고 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거에 그냥 분양가가 들어오고 나머지 옵션은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보시게 되면 49 타입 있잖아요. 49 T 타입은 복층형인데 이 금액을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계산해 보면 저 이제 보지도 않았으면 지금 하는 겁니다. 4,400, 4,900, 한 5,400만 원 듭니다. 대략적으로입니다. 5,400에 뭐 에어컨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6천만 원 들어요. 6천만 원이 초과가 돼요. 그러면 이 평형대가 20평형대니까 평당 3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3,900대거든요. 그러면 평당가가 4,200이라는 거죠. 그러면 52탑을 보게 되면은 52탑이 요만큼이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요쪽 위에만 하면 540에 5,640, 6,250, 6,400. 요것도 한 6,600 정도 되네요. 추가 비용이 6,600 정도 듭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8,000 정도 드는 거예요. 요 비용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 아까 그건 다 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300, 680, 그러면 5130, 5850, 하면 한 6500 정도 됩니다. 이게 대략적인 거예요. 한 7000. 그러니까 이 타입은 거의 7000에서 8000 정도 들어가요. 추가 비용. 요거는 평당 300이니까 6000. 이거 타입은 아까 얼마였죠? 보시게 되면 요 타입은 평당 300이고 요 타입은 거의 지금 평당 한 300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그럼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죠. 평당 300만원씩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좀 나는 바꾸고 싶다, 바꿔달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대요.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마감재를 바꾸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하셔야 돼요. 완전히 뭐 바꾸는 걸 할 수는 없고 그 마감재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는 본인 돈으로 해야 된대요. 이런 부분이 이쪽에서 제가 생각에는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초무 잔금, 그 계약금 20%, 잔금은 바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포기를 한 세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미부장 난 게 아니에요. 청약을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 블로그도 올렸는데 거기도 갑자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지 했더니
이 서초 비버리 캐슬을 본 겁니다. 근데 그건 그 전에 올린 거고요.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있습니까? 그럼 그래도 나는 무수인 청약을 넣겠다. 근데 청약 뭐 이거 점수가 안 되던지 그래도 나는 어차피 이제 강남이니까 강남 서초구니까 무수인 청약을 당첨되면 나 들어가 살겠다. 여기가 있으신 분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 무수인 청약을 하신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잔금 날짜가 코앞입니다. 돈이 있으셔야 됩니다. 돈. 계약금 일단 20%예요. 계약하게 되면 잔금은 추후인데 바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자, 층수에 따라 일조골 등 소음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는 꼭 분양사무실에 현장 분양사무실 전화도 꼭 확인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타입들이 그 호실들이 있잖아요. 제가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 공고문 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타입이 이거 남은 거예요. 호실이 이걸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추이로 이의 제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층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일조권도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현장 방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꼭 거기 근처에 가셔서라도 한번 탐문을 좀 해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전 정말 좋겠어요. 요게 이거는 오늘 제가 한번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2번 했는데 뭐 계속 하기엔 좀 그래도 안 했는데 현장 답사할 수 있으면 꼭 답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옵션 변경 없이 바꾸려면 추후 돈으로 본인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마감재나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확장 다 돼 있어요. 이거 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에 기본적으로 6천에서 8천을 더 든다 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본인 그 마감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 돈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자녀 세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강남 3구잖아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준비하셔서 무수인 청약에 넣으셔가지고 하실 분이라면 꼭 거기서 추첨해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올렸지만 이 부분은 크게 관여할 건 안 되고 맨 밑에 게 보시면 거기 근처에 비교 대상이거든요. 19.96평이에요. 그 평수 거의 그 세대들 똑같아요. 2017년 들어왔는데 4,200이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전에는 저도 이 부분에 좀 간과했는데 3,900인데 분양가 똑같습니다. 왜? 추가 비용 있잖아요. 마감재랑 4,200대 똑같아요. 대신 이거는 3년이 됐고 이거는 지금 입주하는 거니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올렸던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해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꼭 그걸 얘기했습니다. 거기 그 입질이 되게 빠르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간과하셔가지고 아마 포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점수가 그냥 낮으신 분도 아니고 기본 50점이 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46점이 제일 낮은 거예요. 50점이 다 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 가점 되려고 점수를 그동안 기다렸던 건데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초 비버리 캐슬에 좀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